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오늘 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이렇게 돈방석에 앉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 역시 돈방석에 앉는 방법은 주식시장이겠죠.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도 여러가지 투자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작년과 올해 가장 뜨거울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인가? 바로 IPO입니다. 자, IPO 하면은 이렇게 네이버에 한번 쳐봤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올해 IPO 공모 규모 8조 껑충, 공모주 신화는 경계 필요, 2021년 공모주 시장 대여들 출비, 신축력 IPO 대우가 쏟아진다, 2021년 공모주 시장 대전망,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셨죠? 작년에 어마어마한 따상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성공을 하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모주 투자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생각보다 성공할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면은 거의 2배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계 필요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저 기릿의 주식 노트를 시청해주신 기린이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기릿, 너 이거 공모주 안 하잖아. 너 IPO 하지 말라며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3개월 전 카카오 게임즈 따상 이후에 사셨던 분들 꼭 보세요. 그리고 매우 많이 혼냈습니다. 왜 이걸 사셨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빅히트는 상장 전부터 사지 마세요. 제발 사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상장 후에 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빅히트나 카카오게임즈 상장 후에 사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85% 이상의 상장 주식은 이런 식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고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들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리신 분들은 글쎄요, 언제쯤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나 아직 지금 현재 바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저 기릿은 이렇게 IPO 이후에 상장한 이후에 투자를 하는 거를 여러분께 하지 말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공모주 청약은 다르다라는 생각이에요. 상장 전에 사는 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계속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공모 전의 주식은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빈약하고, 그 다음에 조금 유명하다 싶으면은 그 경쟁력 때문에 그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뭐 1억을 투자해서 한 주 받았어요. 1억을 투자해서 뭐 2주를 받았어요. 그 정도면은 결국 1억 넣은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한 0. 몇 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데,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 후에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좀 비싸지면 사긴 부담되지만 지금 가격은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부랴부랴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기업인데, 그런데 정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 이유는 2021년 1월 18일부터 19일날 청약, 그 말은 지금 현재 목요일인데 다음 주 월화에 청약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3일 내에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썸네일에 적혀있죠. 자, 그리고 1월 18일, 19일날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장일은 1월 27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공모가는 1,100원에서 11,500원인데 지금 현재 수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마 최상단이 11,500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관사는 신양금융투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바로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시죠. Let's get it! 자, 섹터 실적 차트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섹터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하면은 뭔가 설레는 말이기도 하죠. 여성분들한테 특히 더 설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외출을 할 때 뭐 대다수의 분들은 화장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남성도 최근 다르죠. 남성도 화장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선크림이죠. 선크림은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이 우리 몸에 나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늙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늙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은 이 선크림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K팝만 있나, 이제 K뷰티가 뜬다라는 말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국의 화장술, 화장에 대한 방법, 그 다음 화장품, 그런 것들이 세계적 위상이 되게 높은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한번 보시죠. 국가별 K뷰티 선호도, 우리나라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동남아 쪽에서도 50% 이상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60% 정도가 한국산 피부 관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밑에 보면은 우리 중국에 좀 유명한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은 44%로 가장 낮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자면은, 자, 중국 소비자 국가별 화장품 선호를 보시면은 이제 유럽, 미국 거를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중국 거를 당연히 또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걸 좋아하고, 그 밑에는 한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입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프랑스 거는 가면 갈수록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일본께 갈수록 좋아지고, 그다음 한국은 조금씩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렇죠? 네, 바로 사드 보복 한한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 그다음 화장품, 우리나라에 여행 가지 마라,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승승장구하던 화장품 회사들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격인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월봉으로 보시면 2016년부터 쭉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게다가 올해,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기 시작했어요. 마스크를 끼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는 화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아이라인, 그러니까 눈에만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선크림만 바르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당연히 화장품 소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실적은 안 좋아지는 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마스크를 당연히 끼긴 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안 끼는 사람들도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여름에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한한령을 해제한다라는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작년에 원래 시진핑 방한을 하기로 했지만 코로나가 이제 다시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미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한 번쯤은 방한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이제 화장품은 다시 이때까지 우리를 억눌렀던 중국발 리스크, 그 다음에 코로나발 리스크를 둘 다 한 번에 샥샥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장품 섹터를 지금 현재 매우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주선인은 신한금투와 그다음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계좌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립일을 보시면 1988년,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성호라는 분이시군요. 그리고 주요 제품은 화장품 원료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죠, 선크림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은 470억, 그리고 순이익은 43억 정도로 거의 한 순이익률 한 10% 정도에 가까운 준수한 순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품군별 매출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화장품 소재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말 그대로 우리의 손에 있는 때를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것을 말을 하죠. 그것도 생산하고 있고 산업용 소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AGR이라는 건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좋아요. CAGR, 이것을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화장품 소재는 무려 16.8%, 그리고 계면활성제는 뭐 1% 정도고 산업용 소재도 한 1%, 그래서 총합계는 1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소재 제품군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자외선 차단 소재,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연평균 23%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드 36%를 차지하고 있고, 스킨케어는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 미래 먹거리, 이 회사의 미래 먹거리인 스킨케어 소재도 40%씩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그래서 총합계 16.8%의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수출 탑이죠. 이제 300만불 수출 탑을 받으셨고, 1000만불 수출 탑, 그리고 3000만불 수출 탑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2년 만에 10배 성장을 했군요. 그리고 매출액은 한 10% 정도 성장을 했고, 그 다음 수출액은 한 23% 정도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린다는 소리죠. 해외에서 이 회사의 제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외 진짜 사용하는 거야? 한번 보여줘봐 라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뭐 샤넬, 비오템, 랩, AHC, 멜비타라고 있나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디올 등등의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화장은 이게 다군요. 자, 보시면은 기준 매출의 78%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되는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18년 기준 세계 10위의 화장품용 자외선 차단제 제조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이걸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화장품은 그 화장품 회사에서 다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그 소재 기업도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현재 당사는 중국 탑10 자외선 차단 화장품 전업체와 모두 거래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이름은 다 모르겠지만 중국에 있는 탑10 자외선 차단 화장품 모든 업체랑 거래를 한다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거 말고 쓸 게 딱히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시장 매출액은 연평균 24%를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통 저는 이제 화장품 생각하면은 이게 혜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혜자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나도 화장품 하고 싶어. 나 한 100억 있는데 화장품 회사 차릴래 해서 차리면은 무조건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혜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성공할 수 있는 섹터라는 말이죠. 저는 이제 화장품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도 약간 그 이름값이 주는 그 정도 브랜드 파워? 그 정도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회사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생각할 때 항상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이 회사 말고 이 회사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있는가? 그게 바로 경쟁력이죠. 이 회사는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FDA에서 현장 실사라는 걸 하는데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C사 어딘지는 모르겠군요. 수입주의 조치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수입주의 조치,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수입주의 조치를 맡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화장을 하다가 화장품에 중금속이 있어요. 이게 환경 오염을 해요. 그런 것들이 막 있죠. 그러면 이제 내 몸에 바르기가 좀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 미국 FDA가 일본, 한국, 중국 자외선 차단제 업체 현장 실사 빈도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의 영업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보기 좋게 통과를 한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업체의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통과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충분한 혜자가 될 수 있겠죠. 경쟁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PO를 한번 정말 간단하게 보자면은 이 회사의 한 67% 물량은 보호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나오는 게 3개월 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을 아직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큰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냥 거기서 바로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를 보자면은 국내 최초 유일의 FDA 인증 화장품 소재 업체, 1978년에 이제 선진화학을 설립해서 2016년 5월에 선진뷰티사이언스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하고요. 자,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해요. 글로벌 자외선 차단제 시장이 연평균 10%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연평균 23%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계속 나의 몸집을 더 크게 불리고 있는 거죠. 다른 애들보다. 그리고 특히 해외 판매는 54%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얘네 제품을 사랑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죠. 또한 차세대 제품군인 스킨케어 소재도 지난 5년간 40%씩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자외선 차단제는 독일, 스페인, 중국, 미국 등을 포함한 4대 주력 시장은 92.4% 고성장을 시현 중이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FDA 인증받은 신공장 본격 가동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해요. 동사는 약 700억 원을 투자해서 신공장을 구축을 했고 연간 최대 1,500억 생산 캐파를 확보했습니다. 그 말은 매출액이 최대 3배까지도 늘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공장을 다 돌리냐 그건 나중에 얘기지만 어쨌든 미리 성장할 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700억 원을 투자를 한다는 걸 봤을 때 여기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퍼가 11에서 12배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화장품 예상 퍼는 보통 25, 그러니까 20배 정도 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은 지금보다 한 17에서 27% 정도 할인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최대 거의 한 2배 정도도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도 그렇게 크지 않는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봤을 때 이거는 상장 전에 사는, 그러니까 IPO 때 사는 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상장 후에 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떠나간 기차고요. 자, 그래서 실적 이때까지 보셨지만 한 번 더 보자면은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봐야 될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냥 부채 총계가 좀 많이 늘었다는 거. 부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이 부채가 더 이상 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는 이제 딱히 없겠죠. 차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화장품 시장 아까 보셨습니다. 화장품 시장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피고 있던 꽃이었죠. 그리고 이 어려운 2020년에도 혼자 성장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브랜드로 파는 게 아니라 자기는 화장품 회사들에게 화장품 소재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0년에도 준수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부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나는지 아닌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아까 공장을 보시다시피 1,500억 원까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공장이 이미 건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침 화장품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타이밍이 좀 되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 후 비싸진 다음 매수는 당연히 금지.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보셨죠? 하지만 공모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공모 경쟁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 주관사는 신한, 삼성 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다음 주 월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월 18일, 19일이고요. 하지만 세상은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꼭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괜찮으셨나요? 그리고 이 회사를 제외하고도 저는 화장품 회사들을 다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도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이렇게 다들 아직 안 움직일 때 그때 미리 선취매하고 있으면은 아마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